우리가 좀 피곤하면 백태가 올라오잖아요. 네네. 근데 매일같이 심하게 올라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백태라고 하는 것은 혀에 이끼처럼 이렇게 덮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몸에 순환이 잘 되는 사람일까? 순환이 좀 안 되고 잘 정체되는 사람일까? 잘 안 되고 정체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순환이 안 되는 사람 중에서는 몸이 냉한 사람이 백태가 잘 생길까? 몸이 열이 있는 사람이 백태가 잘 생길까? 우리가 피곤하면 속에 열이 생기니까 열이 있는 사람이 백태가 잘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정리해보면 뱃속에 순환이 안 되는 사람, 가령 체기가 있거나 담적이 있거나 좀 소화력이 안 좋은 사람이거나 또는 간의 긴장으로 이 명치까지 뭉쳐있는 사람이, 특히 체기라든지 간의 긴장, 이 두 가지 모두 명치 부위가 긴장되고 막혀있기 때문에 상체 열이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 오르기 때문에 막혀있는 사람이 위로 열이 잘 오르게 되는 거고, 백태가 더 건조하게 진해지는 것이고. 그럼 백태가 잘 생기는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긴장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인 거네요. 네네. 거기에 가루하면 폭열이 올라와서 백태가 좀 더 진해지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백태가 심한 사람은 위장병, 즉 체기를 고쳐주거나 만성적으로 위장에 염증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고쳐줌으로써, 또는 간의 긴장으로 명치가 막혀있는 것을 풀어주고 상체의 허열을 내려줌으로써 이 백태를 고칠 수 있다고 보죠.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은 백태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백태도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소화는 평소에 괜찮았대요. 그런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백태가 생긴 거예요? 그런 경우가 간의 긴장으로 이 명치가 약간 긴장됨으로써 음식이 아래로 잘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 역류되면서 위 증상도 나타나고 백태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병원 약으로 위장을 운동시켜주고 위산을 억제시켜주는 약을 써주면 당장에는 위가 좀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백태도 덜하고 위도 편안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명치의 긴장을 풀어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백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역류성 식도염의 근본이 명치의 긴장이고 간의 긴장이라면 결국은 간의 긴장과 명치의 긴장을 풀어주고 열을 내려주어야지만 역류성 식도염도 그리고 백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간의 긴장과 명치의 긴장을 풀어주면 한약을 끊어도 백태를 완전히 고칠 수 있다는 거네요. 우리가 백태를 고친 후에 평소 식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만 있다면 백태는 웬만해선 재발되지 않게 되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쳐지면 백태뿐만 아니라 구강 건조라든지 또는 입냄새까지 다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뱃속의 병을 고침으로써 구강 안에 있는 모든 병들이 함께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백태를 한방 치료로 고쳐주는 것은 인체의 병을 근원적으로 고쳐주는 치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백태가 진짜 심했는데 고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백태를 고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뱃속을 고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말이잖아요. 가령 체기를 고치지 않았어, 또는 만성적인 위장의 염증을 고치지 않았어, 또는 간의 긴장과 명치의 긴장을 풀지 못했어 라고 한다면 조금씩 막혀가고 단단해졌던 부분들이 더 단단하고 두껍게 막혀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걸 동양의학에서는 담적병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담적병이 심해지게 된다면은 이제는 아예 위장 운동 자체도 문제가 될 것이고 만성적인 염증도 계속 만성화될 것이고, 간의 긴장이 오래되면 간 자체도 뻣뻣하게 굳어가면서 자기 기능을 전체적으로 잃어가게 되겠죠. 백태는 당연히 점점 더 두꺼워지고 이게 점점 더 열에 의해서 농축되면서 황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백태가 노래진 사람은 그 태가 더 두껍고 건조해 보이는 거네요. 맞아요. 거기에 더 진행되면 인체의 음액 진액이 더 고갈되고 마르면서 이제는 황태가 아닌 검게 탄 재처럼 흑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맞아요. 혀가 태가 있는 사람들은 혀에 검은 재 같은 게 들러붙어 있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마치 솥단지가 타서 들러붙어 있는 부분은 쉽게 제거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 혀에 흑태가 낀 사람은 이 흑태를 쉽게 제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거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흑태가 끼는 것이고, 그 이유는 마치 자동차에 찌든때가 다 끼어 있어. 그런 상태에서는 이 물질액이 순환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열이 잘 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찌든때를 다 녹여내면서 각각의 장부를 촉촉
촉촉하게 적셔줘야지만 이 흑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흑태를 고치는 것은 오장육부 자체에 있는 모든 찌든 때를 다 녹여주고 각 장부를 촉촉하게 적셔야지만 서서히 장부가 살아나면서 흑태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흑태를 고치는 것은 인체 오장육부를 다 고치는 것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또한 흑태가 있는 사람은 인체의 뿌리 부분에 있는 진액이 다 고갈되어 말라있기 때문에 신장 자체의 기능이 현저히 약해져 있어서 사실 열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하체가 차고 시리다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러면 백태나 황태나 흑태는 같은 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백태가 황태가 되고 황태가 흑태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백태보다는 황태가 황태보다는 흑태가 치료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고요. 맞아요. 정리해보면 백태, 황태, 흑태 모두 인체의 순환이 안 되는, 즉 체기라든지 담적이라든지 간의 긴장으로 명치가 긴장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런 사람이 과로를 하면서 상체에 열이 발생하면 그 열에 의해서 백태가 농축되어 더 건조해지고 진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백태에서 황태로 또는 황태에서 흑태로 넘어갈수록 인체의 진액은 더 부족해지고 약해지고 순환은 순환대로 더 막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치료 또한 백태의 경우에는 체기라든지 간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허혈을 내려주는 것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겠고, 황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막혀있는 부분을 제대로 풀어주면서 허혈을 내려주는 치료를 해주면 좋겠고, 흑태의 경우에는 오장육부 전체의 찌든 때가 끼어있듯이 막혀가고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녹여주고 풀어주면서 오장육부를 전체적으로 적셔주는 치료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혀에 백태가 없고 맨질맨질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보통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드물고, 나이가 70에서 80 되신 어르신들의 혀를 네네네. 보면 그렇게 혀가 맨질맨질 벗겨진 듯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가 우리 이제 심장의 음액 진액, 특히 혈액과 음액 진액이 완전히 고갈되어 말랐을 때 네. 이게 혀에까지 음액과 혈액이 제대로 운반되지 못하면서 혀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실제적으로 심장의 음액 진액을 보충해주는 곳은 신장, 네. 우리 인체의 음액 진액을 저장하고 있는 신장의 음액 진액이 완전히 고갈되고 말랐기 때문에 심장이 마른 걸로 보는 거고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신장의 음액 진액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양 보충해 줘야 하고, 심장도 좀 촉촉하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혀가 맨들맨들하게 변해버린 것은 사실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젊으신 분들도 가끔 그런 분이 있는 것 같던데요. 우리가 혀가 맨질맨질하게 될 정도로 많이 벗겨졌다는 것은 심장의 음액 진액이 제대로 차오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젊은 사람이 그랬다고 한다면 네. 그 사람은 심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심한 충격을 받으면 심장이 겁이 되어가지고 예. 꽉 응축되게 되고, 응축된 상태에서는 심장에 혈액과 음액이 제대로 못 들어가면서 그렇게 혀가 변형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경우라면 심장이 겁이 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심장도 또 혀도 고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는 담젖병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 30대, 40대가 되었다면 나이가 젊은데도 혀가 맨질맨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래된 담젖병을 고쳐주면 이 심장까지 혈액과 진액이 공급되어서 혀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혀의 맨들거림이 좀 풀어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혀가 맨들거리는 무태의 경우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위축되고 말라버려서 영양분을 넣어도 잘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의 경우라면 심장이 놀래므로 응축되었는지 또는 오랜 기간 동안 담적이 진행되어서 심장에 또는 혀에 음액과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원인을 풀어줌으로써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백태는 좀 쉽게 생각했거든요.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백태가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오장육부를 다 고쳐야지만 백태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는 백태 정도는 오장육부가 아니라 위장과 간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고, 황태라든지 흑태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이 두 장부의 병이 다른 장부에까지 옮겨져서 병이 심해지는 것이고, 황태나 흑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강 내부 안에 있는 오장육부의 병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이니 그걸 고치는 것이 어렵고 좀 깊이 있는 설명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오늘 백태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